ので、沈んでる石が 근데 거의 다 ラジオの話 끝났어요. をしてられると目の前に落とし込むと 질문하는 게 一 중요해요. 応使うんです。 여러분들도 낚시 많이 하시지만 내가 늘 나오는 고기가 이거 쏘가리가 한 마리 큰 놈이 딱 잠겨 있는 텐데도 낮에는 굉장히 입을 안 벌리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나오려고 안 하는데 거기 오래 보여주고 넣어주기만 하면 나오는 상황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싱킹 민호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そのような状況の時に、重めのシンキングミノを使ってそこを意識しながら少しこう上下にかからないように縦に動かしていくと多分してくれると思うんです。 그래서 오래 보여준다는 게 포즈도 싱킹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가라앉으니까 바닥을 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싱킹은 단지 계류의 저항력이 좋아서 액션이 더 잘 나옵니다. 저항에. 그러니까 싱킹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잠겨오겠지, 렌즈가 깊겠지 이런 고정관념을 지금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게 아니고 지금도 포즈를 하더라도 좀 더 오래 상하로 보여줄 수 있어서 낚싯대 팁으로 약간 움직여주면 같은 자리에서 아래 위에 상하 개념의 액션도 줄 수 있고 오래 보여줄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싱킹은 그게 전부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용도를 분명히 알고 쓰시면은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쏘가리 낚시에 지금 자기가 조과가 아주 얘기할 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늘 얘기는 하고 싶지만 못 얘기하는 게 어쨌든 그것도 좀 더 액션이나 계류 낚시에는 많이 쓰니까 좀 더 경험이 쌓이면 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도 물살이 있는 바다 낚시도 그렇고 계류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렇게 싱킹 민호가 발전되지 않았어요. 일본도 우리 비슷한 순서를 거쳤어요. 처음엔 다 그런 무서움 때문에 다 서스펜드 위주로 이렇게 가다가 지금 베스 낚시도 그렇고 모든 낚시가 오히려 하이 레벨이 되고 오래 역사가 쌓이면서 오히려 과감하게 공략하고 오히려 민호를 잘 다루게 되면서 싱킹이라도 덜 걸리게 할 내 테크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역사와 그런 노하우의 발전에 따라서 싱킹 민호가 쓰이고 심지어는 싱킹 펜슬까지도 립도 없는 싱킹 펜슬까지 쓰이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내 생각에는 쏘가리에도 이분도 그렇고 많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싱킹 민호의 그 외의 테크닉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언급하기가 깊게 언급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처럼 매일 할 수 있다면 당장 매일 쓰겠는데 그럴 정도까지 아직 못 써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계류에서는 꼭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물살이 있는 낚시, 물살이 있는 데서 정수 지역이 아닌 데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한다면 싱킹에 대한 개념은 고정관념을 일단은 버려주는 게 당연히 일반 루어처럼 써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또 질문하시면 좋은 질문이 많은데요. 예.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위로 올라오는 시기에 지금처럼 지금 화성도가 안 좋고 이럴 때 소가리한테 저항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를 이렇게 팁이 부드러운 낚싯대가 이런 그런 거 말고 혹시 이런 상황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나 노하우 아시면 さっきダウンストリームの時に結構抵抗がかかるからみんなタクですね。それで結構ソガリのショックバイトの対応策としてはその状態自体がやっぱり結構負担がかかる状況っておっしゃった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柔らかめの竿とかリーダーの変更でちょっと緩くする方法もあるんですけど、その以外のなんかテクニック的な方法はないんですか。例えばダウンストリームじゃない方法とか。川の流れって毎日水量が違うので一定ではないですよね。 수량이 강의 흐름이란 건 매일 똑같진 않죠. 抵抗がいつもより強いって感じる日っていうのは流れが強いルアーがいつもより動いてるんですよ。 저항이 세게 평상시보다 여러분들이 같은 빌드 하셔서 저항이 세다는 건 수량이 많아지고 물 흐름이 세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流れ、いつもより動きが大きいということはいつもよりも、魚にアピールしてるかいつもよりもバタバタしているんでその日にそれが合ってるかどうかはまだわからないんですね。 그래서 그 액션이 잘 저항이 크다는 건 물살이 세면서 실제 물 안에 루어도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걸 바이트를 잘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반대로. 例えば具体的に言うと、オルビットで引いていて重いと、引き心地が今日は重いとなった時にリッチの7に変えていただいたら、ちょっと軽くなったり 그런 경우라면은
그 오르비트로 같이 던져서는 굉장히 전날보다 저항이 세고 하다면은 리치 하나만 바꿈으로써 굉장히 쓰기도 편하고 저항이 덜 걸리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루어의 교환만으로도요. その日の流れの強さに合ったものを使っていただくのが一番いい方法だとは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태클의 변화 이외에는 다운스트림을 하신다 그러면은 루어의 변화를 주시는 게 가장 쉬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まあ多分皆さん長いことやられてるんで、釣れる人の感触というか、釣れそうな心地、いつもの手にくい感触をどっかで覚えてられると思うんですね。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잡으신 분으로 아주 아는 건데 고기를 잡을 때 그 손 느낌, 낚싯대 저항감, 라인의 저항감, 어느 상황 이에 대한 학습이 몸에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급자는. 그 저항을 굉장히 기억을 잘 하시고 그거를 변화에 따라서 그 느낌이 지금 오고 있느냐 안 올 때는 과감히 루어를 바꾸든가 텐션 뭘 바꾸더라도 그 느낌이 오는 정도를 바꿀 수 있는 노하우는 필요하답니다. 그걸 몸에만 익히지 말고 실제로 태클로 해서 아니면 루어의 변화로 해서 그런 상황에 오는 저항 요 정도 컨디션이면 입질이 와도 안 털리네. 왜냐면 저항이 큰 만큼 또 고기 입질이 안 좋을 땐 그만큼 그 물고기가 쏘가리가 물었을 때 저항도 큰 거니까 배틀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런 어떤 기억을 몸에만 기억을 하지 마시고 세팅을 해서 감았을 때 요 정도 오늘 괜찮네. 아니면 오늘 물살 세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컨디션 잘 잡는 컨디션의 느낌을 맞출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その感触を、イメージができているならば追いかけてルアーをローテーションしていく。いつもの感じになるようなルアーを選んでいくことが多分一番魚のキャッチが近い方法だと思います。 그런 감촉을 몸에 갖고 있으신 분이고 교환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다면 언제든지 가볍게 이렇게 교환을 함으로써 그 감촉을 그냥 감촉만을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태클에 반영시켜서 고기한테 비슷한 잘 잡힐 때의 그런 세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긴답니다. 딱 그 정도로. 또 뭐 집베이트 개발 뭐 이런 루어 아니면 지금 제품에 문제 있다 뭐 아무 얘기나 좋습니다. 뭐라도 얘기를 수발이 뭐 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이거에 같은 누가라 몇개 잡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 샀을 때는 뭐 비거리는 지금 할 것도 없지만 근데 약간 물살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린 기분이 있는데 요즘 구입하는 우리 이거는 약간 물살이 세면은 자꾸 누워가 눕는다든지 약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우측으로 쏠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물건이 이게 불량품이어서 그러냐라고 대상을 들어오면 그걸 걸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회사에서 새로 출시를 할 때 똑같이 뭐 맞는다고 하지만 뭔가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자, 다른 분도 많이 그렇게 최근의 제품의 변화를 좀 느낍니까? 예, 분량이 많아요. ちょっと最近のオルビットの批判ですけど、最近のオルビットはやっぱりバランスが取れてない、ちょっと結構軽量が流れが強い時には今まではそういうことなかったんですけど、オルビットの最近の納品されたものは結構やっぱり速い流れで結構横倒れの方がワブリングが出ないような傾向が多いんですけど。わかりました。謝らせます。 자, 그러면 그거는 제 책임이 아니니까 자 저기 개발과 자 바로 사과를. 자 일단 죄송합니다. 基本的にはその正規差のブレっていうのはないと思うんです。で可能性があるとしたら愛鳥、皆さんや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愛鳥取られても治んないです。愛鳥って。 지금 뭐 저희 자랑이 아니고 집베이트에서 생산 그 단계마다 생산의 변화마다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작년 생산한 거랑 올해 생산한 거랑 그렇게 품질이 바뀔 정도로 제품 관리를 하는 생산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뭐지 라인 아이 있죠? 그 후가이의 위치를 좀 좌우로 조절을 하시고도 그런 현상이 조정이 안 됩니까? 민어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혹시 조정 자세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납품하자마자 그게 뭐 모든 민호가가 100%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인 아이를 이렇게 세팅하는 벤치로 보통 하기도 하는데 전문적으로 시마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바란스를 왜 좌로 휘면 오른쪽으로 휘고 왼쪽으로 휘면 오른쪽으로 휘고 오른쪽으로 휘면 왼쪽으로 약간 굽혀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본 세팅을 해도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혹시? 최근 그런 상황이 생긴 걸 아 예. 일정 단계 생산된 제품에 네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저는
ある時期の生産のものがそういう傾向が基本に多いから。근데 어쨌든 라인 아이 조정하기 상태 전이죠. 어쨌든 안 한 상태에서 박스에서 꺼내서 써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예. 今日使ったようなやつで、これ終わった後に見せてもらえれば。 지금 여러분들 가진 거 어떤 누구라도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를 좀 이따 좀 보여주시면은 정확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품의 불량인 건지. 예.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예. 우어가 색상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 일본에서 뭐 기온 변화라든가 예. 온도라든가 색깔 바꿔서 주는 뭐 이론적인 그런 ルアっていろいろ色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それのカラーのローテーション問題ですけど、まあこっちでも自分なりの交換はしてるんだけど、なんか基本的なこういう渓流のルア釣りで色の交換の基本的な理論みたいなものの今度説明を。ルアーのカラーはね、人それぞれいろいろ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 색깔에 대한 건 정말 여러분들 생각이 다 틀리십니다. 기본적으로요. 색깔은 전 세계 다 그렇고. 예. まずは水の色に合わせます。底の色に合わせます。 일단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물색에 맞추느냐, 바닥색에 맞추느냐. まあ例えば白っぽい緑で白っぽい緑に合わせた下にウィードがいっぱいある。 지금 물색으로 봐서는 약간의 녹색인데 바닥으로 봐서는 여기 굉장히 위드가 지금 저 수초가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진한 녹색이거든요. 네. 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ルアーは全く目立たなくなります。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걸 쓰든 간에 두 가지를 어떤 걸 쓰면서 좀 더 그 고기한테는 대상어한테는 눈치 안 채게 하는 굉장히 눈에 안 띄는 컬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やっぱりソガニもそうですけど、水の中に入って石についてるともう多分上から見てもわからないですね。 아, 쏘가리요? 그거는 쏘가리가네. 쏘가리란 고기는 당연히 지금 뭐 지금 그 스트럭처에 그 컨택을 하고 있으니까 돌 같은데 숨어 있고 옆에 있고 숨어 있으니까 당연히 돌이랑 저 색이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잡기 어렵게 구분이 안 되죠. ウェイトになる方も目立たないようにしてるんです。 저 녀석한테 먹히는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녀석한테 안 먹히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안 보이는 색깔을 하는 게 생물의 기본 습성이죠. どちらも目立たないようにしているので、まあ、目立たない色から分かりにくい色から入っていくのが基本かな。 그래서 색깔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생물의 생태가 지금 자연 상태가 그런 상태로 생태계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쏘가리가 봤을 때 가장 눈에 안 띄는 컬러부터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まあ、いつもの水色が分かっているのであれば、その色を使って今日はちょっと反応が悪い、例えばちょっと光が強すぎるなと思ったらさらに黒っぽい色に変えたり。 그런데 내가 평상시 잘 잡히는 날씨보다 오늘은 더 햇살이 좋고 조금 더 맑아서 쏘가리 입장에서는 더 반사가 좋아서 더 잘 보일 것 같다 그러면 원래보다 녹색보다 더 진한 까만 거에 가까운 그런 것 쪽으로 가시고요. 逆に、光量が少なくて、それでもルアーが黒っぽく目立っているならばより派手な色です。チャートであったりとか。 그런데 날씨가 너무 흐리거나 햇빛도 없고 아니면 굉장히 실루엣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좀 더 화려한 색을 써주셔서 그래도 약간은 인식이 되게 그래서 그냥 녹색을 썼지만 아니면 자연스러운 녹색을 썼지만은 굉장히 지금 광량이 없어가지고 햇빛이 없어가지고 거의 너무 눈에 안 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컬러를 어필 컬러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それでまあ様子を見ていくのが一番正解かなと。 그래서 상황을 일단은 어프로치를 시작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それで色と動きがぴったり合うと多分、綺麗にフロントフックを振ってることがよっぽどの流れの速い場所でない限りはバイトが深い。 그래서 굉장히 물흐름이 센 장소 아니고는 정상적인 그렇게 해서 물 색깔에 잘 베이트를 지금 루어를 맞췄다면은 앞에 프론트 훅을 물고 나오는 고기가 대부분이에요. その反応がするけどもかかりが浅くてよくバレるとか、バランスがずれてるにもかかわらずそういうことが起こるときはカラーが違ってることが多いので、 뒤투기에 걸릴 정도로 굉장히 바란스가 어딘가 깨져 있으면은 그거는 컬러가 잡히긴 하지만은 컬러의 선택이 정답은 지금 아닌 거죠. 뒤투기에 주로 걸려오거나 숏바이트가 많거나 이렇다면은
カラーの差がねすごく超過に出ることがあるので、ぜひそのように意識してローテーションしてもら 예, 그런 기분으로 어쨌든 간에 칼라의 그 조과의 영향력은 저도 여러 경험상 굉장히 크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으로 칼라의 로테이션을 일단 하는 적극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막 그 정도로. 예. 또 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나. 혹시 뭐 사장님들 중에서 뭐 이런 루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건 없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도 나와 있지만은 내년에 생산만 빨리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저희가 한 10만 개, 20만 개 수준이 되면은 집베이트를 움직일 수 있는데 10,000 개, 20,000개 가지고는 얘네가 그거 이상 큰 회사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합니다. 스케줄이 1년에 쫙 짜여 있어요. 근데 오르비트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집베이트의 대회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제가 집베이트보다 10배 큰 회사 같은 대리점을 저희가 넘고 다 하고 있습니다. 12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우리가 필요할 때 2개월 이내에 10,000개를 한다 그래도 해준 적은 있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회사랑 틀려요. 만드는 개념이 재고 관리, 부품 관리 이런 게 철저하고 여러 가지로 워낙 루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칠하는 아줌마 뭐 다 루어마다 전문가가 틀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한 거 아직 사장님이 원하는 건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있을 때 팍팍 팔아야지 여러분들도 조과 좋고 저희도 속칭 그래도 사업으로 마진이 좀 보는데 일본 루어의 장점이자 단점이 안 됩니다. 이거보다 큰 회사한테 우리보다 더 큰 요구를 해서 근데 작년이 아니군요. 올해 오르비트가 봄부터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이거 이런 상황인데 2, 3년간 우리 고생해서 오르비트 쏘가리가 그래도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 있을 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야 프레시미 너한테 진다 그러고 내가 거짓말 뻥 쳐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급히 생산을 하나 바꿔가지고 6,000개를 생산을 해줬어요. 역사상 제가 돈을 벌어서 감동을 본 게 아니고 아 나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일본이랑 그 정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장사는 이제 저희가 주문할 때에서 10,000개, 20,000개 가지고는 얘네한테는 세 발의 피해요. 10만 개 정도 되면 이제 다른 계획을 협의를 해서 조금 줄여가지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생산을 하고 주문도 일본이나 전 세계 해외에 미리 잡았습니다. 우리처럼 필요하니까 달라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런커가 부담을 해서 미리미리 다 확보를 하는 거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좀 여기 사장님 계신데 이런 자리에서 뭐 낚시인들 있는 데서 이런 자리를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을 때는 루어를 좀 잘 사랑해주고 아껴주시고 굉장히 밑걸리지 않게 잘 귀중하게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조달이 쉬운 루어는 아닙니다. 일본 회사 자체가. 예. 질문시다. 그럼 질문하신 오늘 세 분인가 네 분들 다 일어나서 와주십시오. 오늘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싱킹을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아까 싱킹 질문도 있었지만 싱킹으로 과감히 한번 떨궈도 좋으니까 써보시라고. 네, 네. 자, 뭐 시간이 이제 올해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뭐 길게는 못하니까 그래도 예상보다는 한 10분이 남았는데 자, 더 뭐 질문 없으시죠? 네, 네 마지막. 싱킹 안 먹혀요. 오늘날 싱킹만 쳤어요. 예. 자、ジッペイトのルアーのテストの時にフックがある時とない時とテストしてますか両方? 일반적으로는 테스트라는 게 당연히 고기를 잡는 루어이기 때문에 훅이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自分が聞いたらフックがある時とない時がチェイスのやっぱり確率で変わると聞いてますけどそれはどうですかって。ソガリではまだ経験はないんですけど僕たちがスライダーなんかオルビットなんかバス用にもともと作ってるんですけど 저기 쏘가리에는 직접 물 안에서 테스트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르비트가 어쨌든 베스로는 테스트를 하면은요. 예. バスルアーのテストの時は針がないルアーの方がよく釣れます 베스루와의 경험으로는 역시 훅이 없는 경우가 좀 더 잘 잡히긴 합니다. キャッチアップはできないんですけど針がないので
그래 잡지는 못하지만 체이스하는 그런 수중 어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테스트 필드가 투명한 필드들이 많아요. 일본 가면 그런 데서 해보면. 다 같이 모여 계시면 도장하고 우리가 하나씩 따고 예. その理由は何でしょうかって、そのリングでしょうか、フックの音でしょうかって。いや、その針のありなしの、でバイトが変わるシチュエーションっていうのは、もう本当と魚もスプーキーで、よくルアーを見てる状態。 그런 상태가 많은 건 특히 일본 필드가 굉장히 특히 수조도 그렇고 굉장히 닳고 다른 고기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닳고 다른 고기는 루어의 시츄에이션도 그러니까 실루엣도 정확히 너무 오래 보고 잘 보는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바늘이 없이 더 리얼한 게 잘 먹힌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대요. 저희는 어떤 소리나 링의 뭐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예. 너트볼트요. 그래도 훅은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뭐自分のアイデアですけど、自分としてはフックのなんか音が邪魔してるような感じもしないでもないんで、フックの一貫性でなんかネジ式で音は確かに影響します。これはね、いい影響今度シーバスの話になりますけど、去年も話したかなセミナーで、シーバスを僕たちがプラグでテストをすると、シーバスって群れでいるんですね。 이거는 농어의 테스트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작년 세미나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확실히 소리가 바늘의 소리가 영향을 육식어한테 미칩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어를 실으면서 농어는 굉장히 때려오거든요. 근데 うちのルアーの方が聴覚率が高いという話があって僕たちもテストをしたんですけど、その方が言うのと僕たちが魚探で調べたのは音が出るルアーは初期反応がすごくいいんです。魚の群れが上がってくる。 어떤 분이 지페이트 루어로 다른 루어보다 절대적으로 농어를 많이 막 조과가 끝내준다 그래서 조사를 갔대요. 막 가가지고 봤는데 그분 얘기대로 같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했는데 어떤 결과냐 어탐으로 그게 확인이 됐는데 굉장히 그 사이런트가 아닌 저 소리가 잘 나는 루어를 썼더니 어탐에서 쫙 일어나는 초기 반응은 끝내줍니다. ただ群れのほんの一部を釣っただけで、群れが魚探でくると下がっちゃう。 하지만 몇 마리 단지 그 많은 무리에서 단지 몇 마리 안 잡았는데 점점 그 무리가 어탐 밑으로 쭉 깔아앉는 그러니까 활성도가 떨어지면 쭉 도망가는 이게 어탐에서 확인됐습니다. それはかかるまでの泳ぐ時のカタカタカタっていう音は魚にとってすごく魅力的な音にな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 어필력으로 봐서는 바늘이 롤링을 하고 지금 어블링을 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정한 소리가 분명히 육식어한테는 어필이 굉장히 좋게 됩니다. かかった後にシーバスはすごく首を振るんです。 하지만은 농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걸린 다음에 굉장히 목을 뒤흔들죠. 막 저항을 하죠. バス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 베스도 그렇고요. 쏘가리도 뭐 약간 そ 그렇죠. の音がカタカタカタっていうすごいヘッドシェイクの音が速いものですから今度は警戒音になって群れが沈むんです。 그 소리는 물고기들한테 경계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잘 걸릴 때 잡기 순간까지는 도움이 됐지만 그 소리가 딱딱딱딱 소리가 하지만 바늘이 걸려서 얘가 헤드 쉐이킹을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면서 그 다른 금속음을 내는 이거는 걔들한테 경계음이 지금 사고가 났구나 라고 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게 어탐으로서 확인됐어요. 수없이. だから我々のマクドライブの製品っていうのは飛距離が出てサイレントっていう普通だと相反する性能を持たせていますけど、サイレントがいつもいいですよって言いたいわけではなくて音が出るルアーっていうのは世の中にいっぱい出るのでそういう朝一でこういうところに入ってる時は音が出るものでもうポイントが分かってて人がいっぱいいるような時にはサイレントのものが有効だと僕たちは考えます。 지페이트라는 회사 자체가 처음에 컨셉을 가지고 고급 루어면서 어려운 루어를 만든 컨셉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레틀 들어가서 컨디션 좋은 상황에서 잘 잡히는 루어는 만드는 회사가 일본의 천지빛깔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베스 인구만 300만이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때가 아주 뭐 물건이 쟁여놓으면 없어서 못 팔 정도 잘 팔린 시대였지만 슬슬 그 인구들 때문에 낚시가 고기가 안 나오고 주말마다 가도 5년 가도 옷자를 못 잡는 사람이 나오고 심지어 최근에 동경 쪽에는 4년 5년을 가도 사자도 못 잡는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여기 와면 눈물을 흘려요. 대청가. 그런 현장 상황에 맞게 지페이트라는 거는
두 가지 그 일치 하나는 즉 비거리가 나면서 사이렌트가 없겠느냐. 그래서 개발된 게 매그 드라이브고, 그러면서 사이렌트를 추구한 이유는 즉 이미 닳고 다른 애들을 어떻게 좀 더 그래도 기존 루어보다 훨씬 잘 잡느냐, 이 컨셉에 맞춰서 회사가 오히려 하나 루어를 만들기 시작한 컨셉이 확실한 회사예요. 그거를 좀 이해를 첫째로 하셔야 돼요. で、ここ2年3年韓国にお邪魔してこのフィールドの広さを見たときにやっぱりラトル入りもおそらく必要なんですよね。 하지만 지금 한국 상황에는 그게 해서 쏘가리에 여러 사람의 시합에서도 우리가 집베이트가 유명하게 된 게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시합에서 우리 집베이트 우연히 오르비트 초창기 때 그거를 베스루원데 알아서 쓰신 분들이 속칭 다 입상을 몇 분이 하고 이런 게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막 떴는데, 예를 들면 하지만 한국 필드에 본인들이 2, 3년 전부터 와보니까 꼭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오르비트가 전부일 수는 없다는 거죠.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도가 좋거나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 처음 들어가서 고기를 터치해서 잡아낼 때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레틀 버전도 필요는 하겠다는 인지를 하고 저희가 지금 오르비트 레틀 버전을 만들게 된 겁니다. ということで、今回韓国に来るのにあたってキムさんとクーさんに、オルビットのラトルバージョンのテスト 그래서 이미 우리 두 스텝한테는 어제 처음으로 테스트 버전 첫 버전이 나와가지고 전달이 됐고, 앞으로 테스트를 해서 완벽한 버전으로 만들어서 뭐 필요하다면 두세 버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고음, 저음, 아니면 뭐 센 음, 약한 음,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금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最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針は魚にとって必ず見えてると僕たちは考えます。 우리는 여러 실험을 통해서 루어 회사로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바늘은 고기한테 보인다는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인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개발의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 회사는 고기가 기본적으로 바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皆さんもや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赤針が効果がある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理由です。 빨간 바늘이 효과가 있다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보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見せて 특히 빨간색은 자극적으로 일부러 보여줘서 빨간색의 자극을 받고 어시거들이 그런 굉장히 욕구를. 見せたくない方の色としては昔からアメリカで使ってるブロンズの色あれが一番見えづらい。 하지만 거꾸로 그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보게 하는 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안 보게 하는 게 좋은 상황이라면 미국에서 쭉 써왔던 그런 브론즈, 그러니까 황동색인가요? 그런 색을 써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で、ルアーにとっては針がある状況でテストしないと、ルアーの動き自体はすごく大きくなってしまうので、あまり意味がな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어에 바늘이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이유는 당연히 상품은 바늘이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루어라는 게 숙명이. 바늘이 없을 경우에 굉장히 액션도 쉽게 나오고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테스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부분 이제는 바늘을 붙인 상태에서 어떤 액션이 어느 정도까지 죽어서 나오나 이거를 보고 테스트한답니다. 바늘이 없으면 액션은 좋습니다. これ最後はセールストークですけど、他の会社の重心移動のルアーを針を外してない、こういう、ストリームだと特にですけどバランスが悪くなるので、そこで投げた場合とマグドライブの製品を針を取って投げた場合もらった場合とでも一目瞭然でバランスがいいはずです。 여러분들이 재미로 한번 지금 말씀드린 질문을 하셔가지고 근데 바늘을 띄고 일반적인 집베이트의 매그드라이브에 채용한 다른 회사의 루어를 바늘 띄고 던져보시고 집베이트의 매그드라이브를 바늘 던지고 던져서 감아보십시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올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더 저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말씀드린 내년에는 좀 더 단점을 많이 보완하고 더 재밌는 기획을 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고요. 끝으로 사장님들한테나 여러분들한테 저희 같은 회사가 늘 시합 때 변명처럼 하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메이커가 아니라는 거를 잘 인지를 못하세요. 즉 NS나 뭐 JS나 이런 메이커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루어로는 그분들보다 선배인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사업을 전문적으로 루어만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메이커가 아니고 오리지널 제품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뭐 오늘 저거 하지만은 이 친구들한테는 일본의 습성이 그래요. 또 대회 아마추어 대회로 뭐 화려하게 하거나 상품 좋게 하거나 이런 습관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우리가 또 대리점 입장에서 이 정도 규모에서 이렇게 얘들한테 협조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해서 하기가
저런 메이커보다는 참 풍족하게 못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늘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더 좀 다른 기획으로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혹시 에이, 런커 대회 가니까 뭐 그거 별거 아니다, 상품도 별거 아니고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얻은 게 있다, 아니면 앞으로도 재밌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우리도 사람이니까 좀 더 재밌는 기획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즐겁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